요즘 시장 분위기 쉽지 않죠. 비트코인도 빠지고 리플도 덩달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미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서 브리핑을 모두 해드렸었습니다. 아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는 주봉상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 오른 어깨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거 9월 초부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은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큰 상승 이후 가격 방어는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리플에 대한 이슈나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매일매일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리플 CTO가 꽤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은행 한 곳이 아예 XRP 원장을 기반으로 운영될 거라는 말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원장 사용을 검토 중이다 혹은 계획 중이다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XRP 원장을 기반으로 운영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 CTO가 공개한 내용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 은행이 아예 XRP 원장을 기반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 말은 결제 일부만 시험적으로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게 아닙니다. 은행의 전체 시스템을 XRP 원장을 중심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은행은 고객 계좌, 송금 기록, 이자 계산 같은 모든 데이터를 자체 서버 안에만 저장해왔습니다. 하지만 XRP 원장을 쓰면 이 기록이 은행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이 돼요.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거래 내역이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되니까 누군가 데이터를 바꾸거나 잘못 입력하는 일이 사실상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행 간 송금을 할 때도 중간 단계를 걸칠 필요가 없으니까 처리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변화는 고객도 바로 느낍니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지금처럼 며칠씩 기다리지 않고 몇 초 만에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CTO가 강조한 건 이겁니다. 이건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협력은행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언젠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한 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효율성과 투명성에서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한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은행이 다시 예전처럼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은행이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움직이려면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문제없이 돌아가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 리플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은행들을 연결하는 걸 넘어서 제도권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바로 뉴욕은행 헌장 신청과 ISO 2002 표준을 따르겠다고 한 점입니다. 먼저 뉴욕은행 헌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두 달 전 7월에 신청을 했었던 미국 연방은행 인가 신청이죠. 마스터 계정은 은행들 사이에서 모든 자금 정산이 이뤄지는 중심 계좌인데 여기에 접근할 수 있으면 중앙은행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리플이 실제로 승인을 받는다면 XRP 원장은 지금까지 민간 영역에서 쓰이는 결제 기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공식적인 도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은 ISO 20022입니다. 이건 전 세계 은행들이 결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공통 언어 같은 겁니다. 은행이 이 규격에 맞춰 메시지를 보내면 다른 은행이 그대로 읽고 처리할 수 있죠. 리플이 이 표준을 따른다고 밝힌 건 기존 은행들이 따로 새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지금 쓰고 있는 네트워크에 XRP 원장을 바로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기존 프로세스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뉴욕은행 헌장은 미국 중앙은행 시스템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고 ISO 2002는 전 세계 은행들이 별 어려움 없이 XRP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리플이 규제 준비와 국제 표준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이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을 토큰화해서 시장에 내놓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으로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내용들 정리해드렸었죠. 프랭클린 템플턴은 달러 기반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해서 SG 벤지라는 상품을 만들었고 이걸 DBS 디지털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실제 은행 거래소에서 바로 다뤄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DBS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SG 벤지를 담보로 레포 거래까지 검토 중입니다. 레포 거래는 은행들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해드렸었죠. 여기에 토큰화된 자산이 들어간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결국 토큰화된 자산이 투자 상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 은행 간 유동성 공급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관들이 예전처럼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에 참여하고 블록체인 자산을 자금 운용 도구로 쓰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움직임 뒤에는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있습니다. 이미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최근에는 누적 거래 규모가 7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계산해보면 대략 1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관들이 실제 자금 운용에 쓰기에 적합합니다. DBS 같은 은행이 토큰화된 자산을 다루려면 그 자산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결제 수단이 필요하고 여기서 RLUSD가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랭클린 템플턴이 발행한 SG 벤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RLUSD를 같이 쓰면 훨씬 매끄럽습니다. 달러와 직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로 들어가면서 토큰화 자산을 이용한 레포 거래 같은 구조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요. 결국 RLUSD는 은행이 토큰화한 자산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XRP 원장이 기반이 되고 RLUSD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은행 시스템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RLUSD가 거래에 쓰이고 토큰화 자산이 확산되면 결국 모든 흐름은 XRP 원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은행이 결제를 처리할 때도 토큰화된 자산을 운영할 때도 실제 기록은 XRP 원장에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XRP 원장이 단순한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을 기록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토큰화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밑바탕을 움직이는 게 XRP 원장이라면 XRP는 자연스럽게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전에는 XRP가 송금 수단으로만 주목받았다면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운영 시스템과 연결되는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송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은행과 같은 기관 시스템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반이라는 점이 더해지면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XRP는 단순히 거래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운영에 의존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이번 발언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은행이 XRP 원장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리플이 제도와 표준까지 맞추면서 글로벌 기관들도 실제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RLUSD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XRP 원장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XRP가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단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종목에 비중을 크게 투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 소통방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브리핑 해드렸었죠.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종목 중 하나가 아반티스였어요. 추천드렸던 가격대부터 지금 거의 120% 가까이 수익 구간 만들어줬습니다. 저 또한 선물 매매로 짧게 먹고 나왔던 거 인증해드렸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도 출발하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 전까지 기회비용을 모두 날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 모두 무료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이 사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한동안은 리플도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오늘 다룬 내용처럼 XRP는 점점 더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일수록 이런 흐름을 같이 확인하면서 XRP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시장이지만 다들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소식들 이해하시기 쉽도록 디테일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